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하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와 사이언티픽 아날로그의 대표를 겸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칩넷인데요. 이제 모든 회로를 하나의 칩으로 집적하려는 시대는 이제 저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에 집적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칩렛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 단위가 되는 칩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개의 칩렛들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 모아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칩렛들은 꼭 하나의 회사에서 만든 것이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또는 다른 공정, 뭐 다른 그런 어떤 그 소자 기술을 사용한 그런 칩렛이어도 됩니다. 즉 이종 집적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뭐 그림에는 얼마 전에 인텔에서 발표한 하나의 패키지 안에 하나의 그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텔의 프로세서와 AMD의 GPU와 그리고 HBM 메모리를 하나에 추적한 그런 예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칩렛이란 뭐냐? 라고 하면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칩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칩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이렇게 자유자재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 인터페이스가 어떤 방식이든지 표준화된 그런 칩들을 칩렛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가 오늘의 주제인 UCI가 되겠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칩렛들 간의 데이터 통신, 그런 연결 관계를 정의하는 산업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칩렛을 사람들이 쓰려는 이유는 뭐 넘버 원은 코스트죠. 비용입니다. 예, 워낙 칩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복잡한 칩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만들다가 조그마한 실수만 하나 해도 그걸 제품화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리스크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복잡도를 좀 더 쉽게 다루고 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칩렛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UCI 얘기를 해볼까요? 뭐 UCI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 표준들의 많은 부분을 따왔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HBM하고 PCI를 좀 적절히 섞어 넣은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회로 단계, 일렉트리컬 레이어 단위로 내려가면 좀 HBM 냄새가 많이 나고요. 위에 레이어, 상위 레이어로 갈수록 좀 더 이제 PCI, 뭐 요즘 많이 나오는 CXL까지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UCI의 스펙은 어떤 계층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가장 하위 계층인 피지컬 레이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송신기, 수신기 또는 복수의 이런 칩렛 안에 이 UCI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이 사이에 어떤 정기적 연결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데이터를 어떻게 전압과 전류를 바꿔서 통신하며 빛과 빛 사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회로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은 어떻게 캘리브레이션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정의한 스펙이 되겠습니다. 뭐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요. 뭐 UCI 스펙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패키지 타입을 정의하고 있고요. 좀 더 니어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스탠다드 패키지, 그리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좀 더 높은 속도를 지원할 수 있는 어드밴스 패키지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스펙상에서는 좀 작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고 속도가 다르다든지 뭐 채널의 터미네이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페일이 나는 경우에 리던던스를 해야 되는지 말 안 해도 되는지 뭐 이런 어,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좀 디테일에 해당해서 오늘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UCI 인터페이스는 조금 그러니까 칩넷과 칩넷 사이의 인터페이스라서 굉장히 많은 수의 핀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단위, 여기 써 있는 그런 클러스터 또는 모듈이라고 부르는 단위로 인터페이스를 늘려가도록, 그 폭을 늘려가도록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하나의 클러스터 또는 모듈은 이런 아래에 보이는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연결선인 데이터 레인이 있고요. N개의 싱글 엔디드, 그리고 각각의 레인에서는 유니디렉셔널하게 그 데이터를 송신하고요. 대신 그 한 방향으로 가는 레인들이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오는 레인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풀 듀플렉스 데이터 레인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통신을 옆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레인들이 필요한데 이 지금 보내고 있는 데이터가 유효한지를 알려주는 밸리드라는 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인에서 보내지는 빛과 빛 사이를 구분하기 위한 클락, forward clock이고요. 그 다음에 이 forward clock이 만약에 뭔가 fail이 나서 전달이 안 되는 경우에 약간 백업으로 사용하는 트래킹이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할 때 어떤 메시지들을 옆에서 주고받는 사이밴드 송수신기 그를 위한 또 레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피지컬 레이어는요, 크게 일렉트리컬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하고 로지컬 레이어라고 하는 이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렉트리컬 레이어 부분은 간단히 생각해서 하이스피드 데이터 통신을 하는 아날로그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PLL, DLL 같은 회로가 클락을 생성하고 시리얼라이즈 트랜스미터가 디지털 데이터를 모아서 빠른 속도로 채널 통해서 송신해주고, 그 다음에 뭐 클락 컴패리터라든지 디시리얼라이저라는 회로들이 그것을 다시 받아서 디지털 데이터를 복원하죠. 이런 회로도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일렉트리컬 레이어가 되겠고요. 근데 이 회로를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락의 위상이라든지 리시버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 비교가 되는 기준 전압이라든지 각 리시버마다 조금씩 다른 클락의 위상을 적용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걸 조절하는 DSQ 파라미터라든지, 그리고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UCI 스펙에서는 하나의 데이터 레이트만을 정의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 레이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뭐 높은 데이터 레이트에서 전송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좀 더 낮은 데이터 레이트를 설정해서 데이터 통신을 시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데이터 레이트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데이터 레이트에서 동작할 건지 또 정하는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위에 있는 로지컬 레이어이고요. 뒷부분에서 알아보겠지만 전부 다 디지털 회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모델에서는 베릴로그 RTL로 기술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수의 finite state machine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스피드, 클락의 페이즈, 기준 전압의 크기, 그리고 리시버의 디스큐 같은 양들을 조절하고 캘리브레이션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자, 방금 UCI에서는 하나의 데이터 레이트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한다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래요. 처음에 초기화를 시키면, 처음에 파워온을 하면 이 UCI 링크는 일단은 초기화 모드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때는 가장 낮은 속도 4기가 트랜스퍼 퍼 세컨드, 그러니까 각 레인당 4기가 비 퍼 세컨드의 속도로 동작을 하면서 일종의 트레이닝을 시도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링크는 어떤 데이터 레이트에 동작시킬 수 있을까를 찾습니다. 예, 그래서 설계에 따라서 이제 맥시멈 데이터 레이트가 정해져 있을 텐데 일단 제일 빠른 것부터 시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성공하면 그 데이터 레이트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액티브 모드로 가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낮은 속도, 또 안 되면 더 낮은 속도,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요. 요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렉트리컬 레이어를 설계하는 아날로그 설계자분들, 그분들 많이 들어와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일렉트리컬 레이어를 설계를 했는데 그게 가장 빠르게는 32기가 트랜스퍼 퍼 세컨드에서 동작을 해야 되고요. 안 되면 24, 16, 12, 8, 제일 낮게는 4까지도 다 동작을 해야 됩니다. 이 사이의 비율이 1대 8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냥 부가적인
부가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드밴드라고 하는 링크가 따로 있는데요. 또 재밌게도 얘는 저속에서 고정된 속도로 동작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상한 800MHz의 동작을 해요. 여기 계속 4의 배수였는데 희한하게 약간 5분의 1이죠. 예, 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스펙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거냐 하면요. 일단 오늘 웨비나의 가장 큰 목적은 이 UCI 파일을 예제를 삼아서 X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섞여 있고 이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템도 시스템 베일로그 안에서 쉽게 모델링하고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뭐 X 모델에 대해서 보러 오신 분들 계실 거고 또 UCI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스탠다드에 대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이걸 통해서 아날로그 회로 부분 또는 디지털 그런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부분들을 앞으로 설계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분들께 다 유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UCI5의 설계 전체에 대한 어떤 감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갖고 처음에는 왜 X 모델이 이런 시스템을 검증하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유용한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렉트리컬 레이어의 각 부분을 어떻게 모델링하고 그 모델링했을 때 동작은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일렉트리컬 레이어의 파라미터들을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UCI 로지컬 레이어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어떻게 저희가 모델링을 했고 그 동작을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공지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제가 이제 오늘 웨비나를 하면 이 발표 자료하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모델들을 다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겁니다. 네, 저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공개를 할 텐데 일단 저는 뭐 사이언티픽 아날로그의 대표이고요. UCI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UCI를 대표해서 지금 이 웨비나를 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냥 UCI 웹사이트에서 스펙을 다운로드 받아서 나름대로 그걸 이해해서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이해한 게 좀 틀릴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가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 모델이 최적 설계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드리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은 질 수 없다. 그런 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러분들께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드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X 모델 소개를 시작할 텐데요. 질문이 벌써 4개나 들어와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TX가 결정한 데이터 레이트는 RX와 어떻게 공유하나요? 이 부분은 뒤에 로지컬 레이어가 캘리브레이션 수행할 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나중에 자료 공유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는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파이 트레이닝 시 패스페일 판단은 TX가 하는지요, RX가 하는지요? 다들 급하시군요. 네. TX에서 하는 것도 있고 RX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UCI5 모델은 소스 코드까지 공개됩니다. 네,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오늘 웨비나가 진행되니까 네,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X 모델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X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요, 별도의 시뮬레이터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 베릴로그 시뮬레이터, 예를 들면 케이던스의 엑셀리움, 스납시스의 BCS, 그 다음에 지멘스의 퀘스타가 많이 쓰이는 시스템 베릴로그 시뮬레이터들이죠. 거기 그 툴과 연동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예, 그리고 X 모델을 사용하면 그 툴 안에서 그 디지털 시뮬레이터인데 그 디지털 시뮬레이터 안에서 아날로그 믹스 시그널 회로를 모델링할 수 있고요. 그 모델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X 모델이고요.
기본적으로 X 모델에는 이벤트 드리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아날로그를 시뮬레이션 할 때 굉장히 빠르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날로그 회로를 표현할 때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아날로그 회로의 기능을 표현하는 펑셔널 모델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회로의 그 회로 자체를 그대로 표현하는 서킷 레벨 모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순수하게 시스템 벨로 환경 안에 동작을 하고요. 그 뜻은 내가 시스템 벨로 기반의 어떤 검증 환경이 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UVM이죠. Universal Verification Methodology. 이 환경 안에서 내 모델 안에 아날로그 모델이 있더라도 검증을 이 환경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X 모델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X 모델에서 아날로그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제가 빠르다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그 효과를 눈으로 보는 게 낫죠.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파형은 뭔가 하면 송신기가 보내는 0과 1의 패턴입니다. 디지털 파형이죠. 그리고 그게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 UCI 채널, TSP 채널을 통과하면 채널의 손실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아날로그 파형으로 바뀔 수 있는데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어디 회로에서는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CTLE 같은 이퀄라이저들을 사용하겠죠. 맨 처음 신호는 디지털이고요. 그 다음 두 신호는 아날로그입니다. 그런데 이 파형을 잘 보시면 그 위에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이 점들은 뭘 나타내냐면 그 X 모델이 시스템 베릴로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그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실제로 연산을 수행하는 시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이상하다 보일 수 있는 거는 아날로그 파형 표현하는데 어떻게 점이 이렇게 몇 개밖에 없나? 네. 그리고 실제로는 어디서만 찍히냐면요. 입력 신호의 이벤트가 있을 때에만 출력 신호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찍힙니다. 예. 그래서 파란 신호에 점이 있을 때 초록색 신호에 점이 생기고요. 이 초록색 신호는 다음 회로의 입력이기 때문에 또 그 이벤트가 다음 신호의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이벤트는 그 다음 이벤트가 발생할 때만 생기고요. 그 사이에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 요게 X 모델이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산하는 양이 적어요. 근데 보시면 이 두 이벤트 사이에 아날로그 파형이 정확하게 표현됐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은 X 모델은 이 아날로그 파형을 표현할 때 다른 아날로그 시뮬레이터들처럼 점들의 조합을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적은 수의 이벤트를 사용해서 표현하되 각 이벤트는 이 시점 이후로 이 신호의 파형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표현하는 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식만 있으면 굳이 이벤트를 새로 발생하지 않아도 그 사이에 있는 파형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식의 모양이 좀 신기하죠. 지수함수들의 합인데요. 이 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식은 라플라스 도메인으로 쉽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내 입력 신호가 라플라스 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회로가 그 입력 신호에 대한 반응, 출력 신호는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입력 신호에 라플라스 식이 있고 내 회로에 라플라스 전달 함수가 있으면 출력 신호의 라플라스 식은 그냥 이 두 식의 곱이죠. 네, 그 곱이고요. 재밌는 거는 입력과 전달 함수 모두 우리가 처음에 사용했던 부분 분수의 합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곱을 해도 똑같은 폼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하고 나면 다시 원래의 식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그게 출력의 하나의 이벤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언제만 수행하느냐? 입력의 식이 바뀌어서 내가 이 곱셈을 다시 해야 될 때만 하게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아무런 연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을 건너뗍니다. 그래서 이벤트의 수는 적기 때문에 빠르고 이런 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리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모델링 하실 때는 사실 전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X 모델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요.
보통 아날로그 회로들 보면은 이렇게 회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트랜지스터도 있고 저항도 있고 뭐 캐패시터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 회로의 동작을 잘 이해한다. 그러면 그 회로의 기능을 표현하는 모델이 더 적합할 텐데 어쩔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게 X 모델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시스템 베릴로그는 디지털 시뮬레이터임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는 뭐 CTL이라고 하는 이퀄라이저 회로에 대해서 그 회로를 뭐 트랜지스터, 저항, 캐패시터 이런 X 모델의 프리미티브를 가지고 그냥 나열해서 표현한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로의 스파이스 렌리스트 같은 기분이죠. 단지 시스템 베릴로그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X 모델을 사용하면 시스템 베릴로그 안에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X 모델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거의 모든 모델, 특히 아날로그에 해당하는 모델들은요, 코딩으로 만든 모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X 모델을 가지고 아날로그 회로를 모델링 할 때는요, 우리가 제공한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그런 기본 블록들을 그냥 이어붙여서 내 회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그 뭐 그 시스템 베릴로그 상에서 아날로그로 표현하기 위한 좀 또 다른 솔루션은 리얼 넘버 모델, 뭐 RN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짜야 돼요. 예. 그리고 코딩을 짜야 되고 시스템 베릴로그 상에서 아날로그를 조금 불완전하게 모델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예, 그런 편법들을 가능하기 위해서 시스템 베릴로그가 좀 여기저기 확장이 됐는데요. 그런 새로운 기능들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X 모델은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블락만 이어붙일 수 있으면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모델들도 다 이 X 모델 프리미티브라고 표현할 거기 때문에 어떤 프리미티브가 있는지 조금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고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여기 있는 도메인 트랜슬레이터라고 하는 프리미티브들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디지털 클락과 그 클락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사이에 변환을 해주는 프리미티브들인데요. 예를 들면 frequency to clock이라고 하는 프리미티브는 주파수 값을 주어주면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클락을 생성하는 프리미티브가 되겠습니다. 우리 UCI 인터페이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타이밍 회로들을 모델링할 때 매우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스티뮬러스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프리미티브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생성하는 그런 프리미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DC, 스텝, 익스포넨셜 등의 아날로그 신호, 클락, 펄스 등의 디지털 신호 또는 이전에 수행했던 시뮬레이션들의 파형을 재생하는 그런 프리미티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는 로직 게이트 프리미티브 있는데요. 뭐 인버터, 낸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같은 컨비네이션 로직, D 플립 플랍, 렛치 같은 시퀀셜 로직, 그리고 뭐 멀티플렉서 뭐 등등 같은 부가 다른 기타 로직들이 다 표현 가능합니다. 근데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있는 로직 게이트 프리미티브는요. 순수한 디지털 회로를 표현하기 위한 프리미티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디지털 회로라면 베릴로그 RTL 쓰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X모델도 시스템 베릴로그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프리미티브는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 아날로그 회로 안에 디지털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아날로그 연산을 하는 그런 회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PLL이라고 하는 회로 안에 들어있는 PFD라고 하는 블록인데요. 거기서는 타이밍을 매우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그냥 RTL 로그를 표현해버리면 베릴로그의 타임 스텝에 제한을 받게 돼요. 예, 그때는 여기 있는 로직 게이트 프리미티브를 사용하시면 베릴로그 타임 스텝과 관계없이 매우 정확한 그런 타이밍을 가진 로직 게이트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커넥트라고 하는 프리미티브인데요. 이런 프리미티브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섞여 있는 그런 시스템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 쓰이는 프리미티브들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측정을 그때그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특히 디지털 방식의 어떤 UVM 테스트 벤치를 쓴다. 그러면 지금 이 출력 신호가 맞는 특성을 갖고 있는지, 뭐 딜레이가 맞는지, 픽 투 픽 앰플리튜드가 맞는 범위 안에 있는지 이것들을 그때그때 자동적으로 체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메저먼트 프리미티브들이 다양한 아날로그 측정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는 어설션 체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회로의 소자들, 뭐 저항 캐패시터, 트랜지스터 뭐 등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소자들을 표현하는 프리미티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회로의 기능을 표현하는 그런 프리미티브가 있습니다. 뭐 더하기, 곱하기, 스케일링, 여러 가지 비선형적인 함수들, 필터, 뭐 적분, 미분, 뭐 디지털 신호로의 변환, 샘플링, 딜레이 등등 다양한 프리미티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로들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X 모델에서는 이런 프리미티브를 그냥 이어붙인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코딩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있는 이 스키매틱 형태, 그림의 형태로 내 모델을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고 남들에게 설명하기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스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케이던스 버추오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고요. 여기 있는 블록들이 아까 설명드린 프리미티브들에 해당하는 그런 버추오소 심볼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스키매틱 상에 올려놓고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시스템 밸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버추오소 써보셨으면 스키매틱 그린 다음에 넷리스팅을 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넷리스팅을 하면 스파이스 넷리스트 대신에 시스템 밸류 넷리스트가 생성이 되고요. 원하시면 이 버추오소 환경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 파형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설계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실행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하는 것도 물론 됩니다. 이게 글리스터고요. 이렇게 때문에 그 전반부의 일렉트리컬 레이어 모델들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스키매틱 형태로 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델을 다 공유 드린다고 했고요. 그 모델들은 여기 있는 이 압축 파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이제 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 한두 가지 부분에서 이거 저희가 만들면서 버그가 있어서 그 버그를 수정한 2023년도 06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신 후에 이 모델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 압축 파일을 받으신 다음에는 먼저 압축을 풀고 그러면 그 안에 뭐 UCI 밑줄 모델이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그 안에 electrical하고 logical이라는 두 폴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그 중에 electrical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환경 파일 소스하고 케이던스 폴더로 들어가서 볼초스 실행하시면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모델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두 개는 보여드리겠습니다.